지난 12월 9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호세 헤리페루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K2 흑표 전차 54대와 K808 백호 장갑차 141대, 총 195대 규모의 지상장비 공급 계약이죠. 계약 규모는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페루 정부가 한국 방산업체들과 맺은 이 계약에는 놀라운 조항이 하나 더 숨어 있었죠. 앞으로 페루 육군이 전차나 장갑차 등 지상무기를 구매할 때는 현대로템을 통해서만 진행한다는 배타적 권리 조항이 명문화됐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 수입국이 특정 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한국 방산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현대로템과 STX가, 해군은 현대중공업과 STX가, 공군은 카이의 FA50 경전투기로 전면 무장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죠. 말 그대로 올 한국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페루 육군 군수사령부 호르헤 아레발로 칼리노프스키 소장은 한국 방산 발전 모델이 페루군 현대화의 로드맵이라며 장기 계획과 연구, 산업 협력으로 자체 기술로 K2 전차를 개발한 한국 사례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페루가 이렇게 한국 무기에 올인하게 된 배경에는 남미 대륙을 뒤흔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국의 사례죠. 태국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산 T-50 훈련기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2017년과 2021년에도 추가 구매를 단행했습니다. FA50 경전투기 12대, K9 자주포, K200 장갑차까지 속속 배치하면서 동남아시아 최강의 공군력을 구축했죠. 그리고 올해 7월 그 위력이 실전에서 증명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100년 묵은 국경 분쟁 지역인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을 둘러싸고 충돌했을 때 태국은 F-16 전투기 6대를 출격시켜 캄보디아 군사기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캄보디아는 BM-21 다연장 로켓으로 응수했지만 태국 공군의 압도적 화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갖추어진 공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훈련 수준도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태국의 군사력이 캄보디아를 압도하는 건 숫자만 봐도 명확합니다. 2024년 기준 태국의 GDP는 5,400억 달러로 캄보디아의 320억 달러보다 무려 17배나 많고 국방비는 57억 달러로 캄보디아의 13억 달러보다 4배 이상 많죠. 인구도 7,160만 명으로 캄보디아의 1,780만 명보다 4배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된 건 단순히 경제력 차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산 무기의 가동률과 정비 효율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죠. 카이의 글로벌 사업부 전문 고문을 지낸 한국 공군 출신 대령은 우리의 강점은 언제든지 가동률을 8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무슨 일이 발생하면 FA50이 언제 어디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에 배치된 FA50이 나토 임무 완료율은 87%로 나토 평균 77%보다 10%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모듈식 엔진으로 현장에서 부품 교체가 가능해 정비 시간이 유럽 전투기 중 최저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반면 중국제 무기들은 부품 수급 문제와 낮은 가동률로 악명이 높습니다. 파키스탄에 수출된 중국제 VT-4 전차는 가동률이 60%대에 불과했고 중국제 J-10 전투기는 엔진 고장이 빈번해 실전 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나왔죠. 태국의 이런 군사력 증강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건 바로 주변국들입니다. 캄보디아는 물론이고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한국 무기의 위력을 직접 목격했죠. 그동안 구소련제 무기와 중국제 장비에 의존해온 이들 국가는 태국이 가진 한국 무기의 성능 차이를 체감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7월 24일부터 시작된 태국 캄보디아 충돌은 12월 현재까지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휴전협정을 중재했지만 양국은 서로 상대방의 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계속 충돌하고 있죠. 태국군은 국경 5개 주에서 캄보디아군과 교전을 벌이며 주권과 영토 보전이 확보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태국의 M113 장갑차와 M48 패튼 전차가 국경을 돌파해 캄보디아 영토로 진격하는 모습이 SNS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중국제 85식 장갑차와 FV-101 스콜피온 경전차로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태국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죠. 이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의 성능은 동남아 전역에 생생하게 각인됐습니다. 동남아 군사 전문가들은 태국이 보여준 한국 무기 체계의 통합 운용 능력은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충격이라며
특히 가동률 85%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실전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베트남은 사상 처음으로 공산국가 중 첫 번째로 K9 자주포 20문을 3,500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죠. 필리핀은 올해 6월 FA-50 전투기 12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7억 달러, 약 1조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년 첫 도입 이후 보유 대수가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이미 FA-50을 운용 중이며 태국의 사례를 보고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죠. 현재 FA-50은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7개국에 140대 이상 수출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적인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각국 군 고위 간부들의 태도 변화죠. 지난 11월 동남아 주요국 국방 관계자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국방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구소련제와 중국제 무기에 의존해온 국가들의 군 간부들이 총집결해 한국 측과의 접촉 방안을 논의했다며 태국 사례를 보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도 충돌 이후 내부적으로 무기 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중국제 85식 장갑차와 FV-101 스콜피온 경전차로는 한국 무기로 무장한 태국군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죠. 페루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페루는 단순히 무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현대로템은 2억 7천만 달러, 약 3,870억 원을 투자해 페루 내 조립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K808 장갑차 99대와 K2 전차 46대를 직접 들여온 뒤 2029년부터 2040년까지는 K808 181대와 K2 전차 104대를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총 430대를 2040년까지 생산하는 장기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순 조립이 아닙니다. 용접, 기계 가공, 전기, 유압 시스템 등 주요 부품의 30%를 페루 현지 공급업체에서 조달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페루의 방산 산업 자체를 육성하겠다는 거죠. 페루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10년간 방위산업에 6억 달러, 약 8,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페루 방위산업 발전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페루의 이번 결정은 중남미 전역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전망입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페루 환경에서 한국형 기동 장비가 성능을 입증한다면 유사한 지형 조건을 가진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등 다른 남미 국가들의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K808 100호 장갑차는 8륜 구동 바퀴 구동 방식의 럼플렛 타이어와 자동 공기압 조절 시스템, 수상 도하가 가능한 추진 장치까지 갖춰 페루 해안 평지부터 안데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까지 모든 환경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K2 전차는 최고 시속 70km의 압도적 기동성과 유럽 최성급의 센서, 열상,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먼저 보고, 먼저 조준하고, 먼저 마치는 능력을 자랑하죠.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급부상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압도적인 납기 속도, 합리적인 가격, 검증된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가동률과 신속한 정비 체계입니다. 폴란드의 K9 자주포 212문 중 200문을 조기 인도하고 K2 전차 180대를 3년 만에 완료한 반면 독일 레오파드2는 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판저하비츠 2000은 3년이 지나도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 방산의 기술 이전 의지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K2PL로 현지화해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페루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핵심 기술 이전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죠. 이것이 한국 방산의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페루의 모든 걸 한국 무기로 바꾸겠다는 선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태국이 증명했고 폴란드가 확인했으며 이제 페루가 중남미에서 그 길을 열었습니다. 구소련제와 중국제 무기에 의존하던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무기의 위력을 목격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지금 한국 방산은 유럽을 넘어 중남미, 동남아, 중동까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